1721년 3월 7일 마왕이 마침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연주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는 그칠 줄 모르고 청중의 눈은 슈베르트를 찾아 헤매죠. 마왕의 작곡자 슈베르트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무대에 있었던 세 사람, 바로 숨막히는 연주로 시종일관 마왕의 음산한 분위기를 몰고 간 피아니스트 휘텐브루너, 노래를 부른 성악가 포글, 그리고 또 한 사람, 피아니스트 옆에서 조용히 악보를 넘기던 페이지 터너. 그가 바로 슈베르트,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윤소영입니다. 슈베르트는 31해라는 짧은 생애 동안 천여 곡을 작곡했죠. 이 중 600개가 넘는 가곡을 남겨 우리는 그를 가곡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영감이 뿜어져 나오는 듯한 머리카락과 매력적인 구렛나루, 동그란 안경테, 검정색 스카프. 초상화에서 슈베르트는 그야말로 멋을 좀 아는 남자로 보입니다만 사실 그는 고수머리를 가진 156cm 단신에 담배 냄새까지 고약하게 풍기는 볼품없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그는 어땠을까요? 1797년 1월 31일 오스트리아 빈 교회 리히덴탈의 초등학교 교장이었던 아버지와 유리사였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슈베르트는 자그마치 14명이나 되는 형제가 있었는데요. 당시 의학 기술이 열악해 많은 형제를 잃고 이 중 5명만이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슈베르트 가족은 참 단란했습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악기를 가르쳐 가족 연주회를 열었는데요. 이런 분위기에서 슈베르트는 5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배우고 7살에는 리히덴탈 교회의 카필 마이저였던 미하엘 홀처에게 오르간 수업을 받았습니다. 슈베르트는 바이올린을 배운 지 3달도 안 돼 12년간 바이올린을 배운 큰형 이그나츠를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놀라게 한 건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타고난 미성으로 노래를 부를 때면 길을 가던 사람들은 어머! 교장댁 넷째 아들 어쩜 저렇게 노래 잘해? 하고 감탄하며 슈베르트 집 앞에서 발을 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천상의 목소리로 사랑을 받는 빈소년 합창단은 슈베르트의 후배들입니다. 11살이 되던 해 슈베르트는 빈소년 합창단 전신인 슈타트 콤비크 합창단원으로 선발됩니다. 사실 슈베르트의 아버지는 아들을 음악가로 키울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 콤비크는 귀족이나 부자들의 자녀 중에서도 특별히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만 뽑아 가르치는 학교였는데요. 합창단원이 되면 장학금을 받고 콤비크에 다닐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을 교육자로 키우고 싶었던 아버지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죠. 그런데 운명은 어쩔 수 없는 걸까요? 이곳에서 슈베르트는 작곡가의 길을 열어줄 대단한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바로 안토니오 살리에리. 당시 빈 궁정극장의 수석 악장이었던 살리에리는 슈베르트의 음악적 재능을 알아보고 작곡을 가르칩니다. 어린 나이에 가족과 떨어져 지내게 된 슈베르트는 엄한 기숙사 생활과 많은 학문을 익혀야 하는 스트레스로 힘겨워했다고 합니다. 그나마 위로가 된 건 오케스트라에서 동료들과 함께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것, 그리고 틈날 때마다 괴테시를 읽고 피아노 앞에 앉아 작곡을 하는 일이었다고 하네요. 그는 콤비크에서 평생 친구 요제프 폰 슈파운을 만납니다. 슈베르트보다 9살 위로 법률가를 지망하던 슈파운은 너무나 가난한 슈베르트, 오선지조차 살 수 없었던 슈베르트에게 오선지를 사주고 그의 음악 활동을 격려했다고 하죠. 행복도 잠시 슈베르트에게 잔인한 시간이 다가옵니다. 15살이 되던 해 어머니는 티푸스로 죽고 설상가상, 변성기가 찾아와 더 이상 합창단에 머무를 수 없게 됩니다. 16살이 되던 해 슈베르트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음악을 계속하고 싶은 슈베르트에게 아버지는 사범학교 입학을 종용합니다. 당시 오스트리아에선 16살이 되면 군대에 가야 했는데 면제를 받는 방법은 교사가 되는 것이었죠. 초등학교의 보조교사가 된 17살의 청년 슈베르트에게 어느 날 사랑이 찾아옵니다. 그녀의 이름은 테레제 그로프. 테레제는 슈베르트가 지은 최초의 미사곡인 바장조 미사곡을 부른 소프라노 가수입니다. 미사곡 연주를 계기로 가까워져 약혼까지 했지만 테레제 어머니는 가난한 슈베르트와의 결혼을 반대했고 결국 그녀는 빵집 주인과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테레제와의 사랑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녀는 슈베르트의 영원한 뮤즈가 되었죠. 슈베르트가 17살에 괴테의 시에 곡을 붙여 지은 시를 잡는 그레체는 마왕보다 반년 앞서 탄생한 작품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가곡을 독일 낭만파 예술 가곡의 시작이다 라고 일컫는데요. 예술 가곡이란 18세기 말에서 20세기에 걸쳐 만들어진 성악곡들로 시에 음악을 결합한 형태의 곡을 말합니다. 이전 성악 음악이 반주가 노래에 딸려 있다면 예술 가곡은 시, 노래, 반주가 동등한 위치를 갖는 것이 특징이죠. 이러한 예술 가곡의 시대를 연 것이 바로 슈베르트였죠. 시를 잡는 그레체는 오늘날 자주 불리는 슈베르트의 가곡 중 가장 이른 나이의 작품이지만 기교가 뛰어나고 표현력이 풍부해 훗날 걸작들에 비해 손색이 없습니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 슈베르트의 음악의 원천이자 영감의 제공자였습니다. 괴테의 시를 음악으로 재탄생시킨 70여 편의 작품 중 마왕은 단연 불후의 명작으로 꼽힙니다. Wer reitet so spät durch Nacht und Wind? Es ist der Vater mit seinem Kind. 고열에 시달리는 아이가 있습니다. 검푸른 밤 아버지는 아들을 안은 채 말을 타고 달립니다. 폭풍 속에 말이 달리고 있는 모습 그려지시나요? 겁에 질린 아들은 고음 단조로 노래하고 아버지는 저음의 장조와 단조의 멜로디로 아들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휘감고 있는 마왕은 부드럽게 속삭이듯 아들을 유혹합니다. 아들은 마왕의 목소리를 듣고 공포에 떨고 아버지는 아들을 감싸 안지만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 아들은 이미 숨이 끊어져 있습니다. 슈베르트는 이 곡을 작곡하고 괴테에게 편지와 함께 악보를 보냈죠. 하지만 괴테는 읽어보지도 않고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슈베르트가 세상을 떠나고 2년 후 극장에서 마왕을 들은 괴테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괘씸한 것 같은 애라고. 내 작품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렸어. 이걸 정말 18살에 만들었단 말이야? 아, 내가 정말 바보야. 내가 정말 대단한 천재를 몰라봤잖아. Ein Knab, ein Röslein stehen, Röslein auf der Heide, war so jung und morgenschön, lief schnell, es nachzusehen, saß mit vielen Freuden. Röslein, Röslein, Röslein rot, Röslein auf der Heide. 인생은 타이밍이다 라는 말이 있죠. 생전의 슈베르트에게는 사랑도 성공도 이 말을 비껴간 듯합니다. 예술 가곡의 시대를 연 작은 거인 슈베르트. 다음 편에서는 방랑자로서의 그의 삶과 음악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